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Meet with me 첫 번째 시간이에요. Meet with me가 뭐냐면요, 이게 저를 인터뷰하는 거죠. 미팅남의 기본적인 거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제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만나서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하는 게 기본 저희의 컨셉인데, 제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홍대로 사전 인터뷰를 하러 가요. 그래서 홀 올라가는 2시간 동안 원래 혼자 올라가려고 하다가 높이를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오늘 놀 줄 알았는데 제가 갑자기 데리고 간다니까 약간 좀 너무 좋죠? 일하니까 좋죠. 그럼요. 네, 높이랑 노예 PD 높이랑 같이 서울을 가는 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윗미 1편 미팅남 다이어트 하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삶의 패턴이 변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사람들 만나고,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자고, 휴일 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누워있고, 이러면서 제가 올해 1월 30일 날 95kg까지 올라갔었어요. 몸무게가 제가 키가 181점 몇 이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95kg, 4kg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울을 샀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즈음에서 이제 한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총 다이어트를 하신 기간과 총 감량한 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1월 30일 날 시작을 했어요. 1월 30일 날 시작을 했고, 오늘 아침에 몸무게가 81kg였거든요. 그러니까 94kg에서 81kg니까 14kg가 빠진 거죠. 총 4달 동안 14kg를 뺐어요. 처음에는 좀 잘 빠지다가 점점 이게 좀 정체기가 왔다가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반복하다가 내 몸의 순환을 좀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감각이 와요. 오늘 내가 얼마가 빠지겠구나, 혹은 이제 오늘은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이런 감각이 오는데, 요새는 다시 정체기가 와서 방법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뭘 하면 좀 살을 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4개월 동안 14kg를 뺐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신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를 본 방법과 어떤 방법들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셨는지.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간헐적 단식도 며칠을 안 먹고 먹는 방법도 있고, 하루에 몇 시간을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좀 제일 현실적이었던 거. 하루에 8시간을 밥을 먹고 16시간을 굶는 거였어요. 사실 아직 그때만 해도 뭔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술을 마실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을 굶고 점심을 좀 늦게 먹어요. 한 2시쯤에서 먹으면 8시간이니까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뭘 먹을 수 있잖아요. 10시 정도면 이제 사람들 만나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술 한잔 간단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점심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로 땡기고 9시까지 하다가 나중에 12시에서 8시로 바꿨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한 달 반, 2달 정도를 했고, 그때 좀 살이 좀 빠졌어요. 이 간헐적 단식은 사실 좀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식단을 할지, 이런 좀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굶고 무작정 먹으면 생각보다 잘 안 빠집니다. 그 간헐적 단식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의학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이게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이 간헐적 단식도. 고민을 하던 차에 제 직원 하나가 자기가 그 살 빼는 약을 먹었었다는 얘기를 해줬고, 살 빼는 약을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약을 먹었던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살을 빼고 싶고, 한데 약을 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친절하게 검사를 해주시고 약을 주셨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먹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이거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먹고 싶은 의지를 좀 꺾어놔요. 심장도 좀 빨리 뛰고, 약간 좀 사람도 예민해져요. 사람이 사용하는 열량을 좀 높여주는 약도 들어있고, 내가 먹고자 하는 의지도 꺾어주고, 이런 약이기 때문에 사람도 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 당시에 제가 직원분들한테 항상 나 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스스로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 안에는 그 기름약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 중에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그냥 변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무슨 어느 정도냐면, 밥을 딱 먹다가 배가 고파요. 그 약을 먹어도 배도 고프고 식욕도 생기는데, 한 반 공기 정도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밥이.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는 느낌만 나도 밥이 딱 안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섭취한 음식 중에서 기름기가 있는 음식은 또 변으로 나가게 해주고, 그런 약을 먹었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그때도 진짜 살이 빠져요, 확실히. 그때도 한 달에 한 5, 6kg? 이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빼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살 빼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때도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이 된다. 약을 평소에 안 먹고 산 사람이기도 하고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근데 정말로 살을 한번 꼭 빼고 싶었고 정체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고 실제로 약이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정체기가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약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민해지는 건 나 혼자서 좀 참으면 돼요. 예민해지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뭐가 생기냐면 무기력증이 와요. 사람이 뭐 하기 싫어지고 집에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무기력증이 와서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무기력증에 시달렸었고, 뭐 하는 이것저것 하는 것도 다 귀찮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이제 이미 몸무게가 막 7, 8kg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전에 비해서 몸도 좀 가볍고 했지만 오랜 시간을 운동을 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막상 시작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 요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요가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뭐 인도에서 요가를 오랫동안 운동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손에 밴딩하는 거 있잖아요. 무릎 밑으로 무릎 간신히 지나갈 정도밖에 안 구부러지고, 다리 벌리는 거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진짜 내 몸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한 주, 2주 운동을 하면서 지금 운동을 시작한 지가 한 달 좀 넘었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또 한 5kg? 4,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 한 3, 4kg 빠진 것 같고, 약 먹을 때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고, 지금 이제 운동을 해서 나머지를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빼기 시작하면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를테면 간헐적 단식을 해서 뭐 식단을 조절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뺄 때도 사실은 조금 힘이 없어져요, 몸에. 그리고 약을 먹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뭐 거의 무기력증이 오고, 운동을 하면서 빼면 아침에 기분이 달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뭐 제가 사실 피트니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뭐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유튜브에 되게 좋은 이제 코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제 조언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 피트니스 전문가분들 좀 만나자. 그래서 갑자기 요즘은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러닝하고 출근을 하고요. 저녁 일과가 끝나고 들어오면 인터벌 달리기를 해요. 1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해요. 그리고 한 2, 3분 정도 천천히는 아니고 좀 빠르게 걸으면서 몸 숨을 좀 고르고, 또 다시 또 1분 정도 전력 질주를 하고 또 조금 숨을 고르고. 근데 이게 어떤 논문을 봤는데, 그렇게 달리는 게 무작정 유산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걸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러닝을 그냥 서가지고 한 자리에 40분씩 뛰었는데, 이 방식으로 뛰면 한 20분 정도면 끝나는데, 쓰는 칼로리나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몸이 지치는데도 비슷한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배부르면 수저를 놓고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 때 이제 내가 몇 킬로를 먹었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요즘에 정체되어 있는 81kg에 정체가 돼요. 물론 운동량을 지금의 뭐 2배로 늘린다던가 이러면 정체에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운동량을 갑자기 2배로 늘린다는 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 간헐적 단식 외에 지금까지 혹시 식단이 따로 짜여져 있었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식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적당한 식단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논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FMD라는 식단이 있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 몸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식단도 있어요. 그런 식단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그 FMD 식단을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FMD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요요를 불러올 거라는 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뺄 경우에 저는 평생 그렇게 먹고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요요가 안 오게 하려면 내가 먹는 거 안에서 내 스스로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내 몸에서 불편하는 게 뭔지 정도는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자기가 각자 깨달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간단하게 한두 달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내 몸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정도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누가 짜준 식단, 뭐 이렇게 항상 나오는 식단들 있잖아요. 뭐 식이섬유 위주로 먹고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지방은 좀 줄이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제 항상 짜여져 있는 식단을 쓰게 될 경우에 문제는 사람 그렇게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식단을 지킨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인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내가 몸에 받는 거, 소화가 잘 되는 거, 이런 음식을 내가 직접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배제를 시켰던 게 일단 매운 음식이에요, 저는. 그리고 고기류 중에서 저는 소고기가 잘 안 맞더라고요. 소고기를 먹으면 속도 불편해지고, 그게 제가 아직 높이는 모르겠지만 소고기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소고기나 뭐 회, 정식 이런 걸 먹을 기회가 되게 많은데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부담감이 없는데 소고기 먹으러 가자면 그렇게 싫더라고, 예전부터. 미안하다 루피야, 우리 노예를 제가 잘 먹였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고 소고기를 먹어보니 속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소고기가 맞지 않았던 부류의 인간이었던 거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나한테 맞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걸 내가 찾아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배부르면 숟가락 놓는 거. 배부른데 이거 느끼는 순간 내려놔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게 한 젓가락 먹었는데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도 안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밥을 먹다가 지금 배부른데 이 느낌을 받기가 사실 높이는 어때? 받아? 받죠. 저는 내려놓는. 근데 그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참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전 모습, 그 사진에 비하면 저는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다시는 살찌지 않겠다.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기면 밥을 먹다 말고 내려놓거든요.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는 도저히 내가 술을 안 먹거나 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SNS에 올렸어요. 나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다. 요새 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밖에 안 먹으니까 이때까지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올렸고, 실제로 제가 살이 빠져가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요. 야, 이래봬 너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과의 식사자리, 술자리 이런 거였나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나 기관장분들이랑 만나게 되면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안 먹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먹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제 SNS 친구라서, 야, 이 대표 지금 뭐 하는 중인데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거 얘는 조금 덜 적게 먹게 해줘야 돼, 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면 그날 그 자리에서 또 먹어야 돼요. 먹고 집에 가서 미친듯이 뛰고. 네, 그래서 저 한마디 좀, 주변 꼰대분들, 주변에 누군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얘는 다이어트 하니까 얘는 좀 조금만 먹게 해. 이거 한마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심지어 회식도 잘 안 해요, 애들이랑. 박수입니다, 박수. 그러면 야식 같은 거는 원래 드셨었나요? 야식은 지금도 먹어요. 다이어트 하시면서요? 네. 전 아침을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워낙에 외국에 오래 살기도 했고 혼자 오래 살아서 여전히 솔로입니다. 아침을 안 먹는데 하루에 2끼를 먹는 거지 보통.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저는 이제 저녁도 간단하게 먹어요, 사실. 요즘에 뭐 밥 한 반 공기, 또 좀 배가 더 고플 때는 한 공기를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운동량이 많았으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했거나 많이 걸었거나 이러면 저녁이 좀 더 많이 먹어지더라고요. 배부르다는 느낌 올 때까지 먹고 숫자를 놓는데 그 시간이 사실 일러요, 되게. 한 6, 7시 정도, 늦으면 8시인데 저는 보통 잠드는 시간이 좀 늦거든요. 보통 1시나 2시가 기본이고, 뭐 어떨 때는 뭐 3시 늦게 넘어서 잘 때도 있고. 솔직히 한 1시, 2시 넘어가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참았더니 중간에 막 못 참겠는 그 느낌으로 뛰쳐나가서 편의점을 털었어요, 한번. 거기서 막 미친듯이 주워가지고 막 주워 먹은 거야, 내가. 다 먹고서는 바닥에 이렇게 딱 내려놓고, 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먹자. 저녁 때 배가 고파지면 저는 밑에 편의점에 갑니다. 먼저 편의점을 가는데 저희 집이 12층이에요. 12층에서 걸어 내려가요. 제가 사러 간 다음에 걸어 올라와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다리 풀리고 막 이랬었는데 12층을 오르내리락 하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희 집이 아파트가 42층짜리 아파트인데 42층도 요즘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서 야식을 먹는데, 야식도 종류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뭐가 맞고 어떤 걸 먹어도 좀 괜찮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이제 제 몸에 맞는 거를 먹어요. 먹었을 때 속도 편하고 먹었다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냐? 왔다 갔다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야식을 먹습니다. 저는. 아까 막 요가랑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기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하셨던 운동은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운동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물론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 학생 때 복싱 선수였었어요.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도 하고 운동 방법, 그러니까 세트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운동을 끊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제가 뭐 이 운동은 이렇다 저 운동은 저렇다 뭐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지. 헬스클럽을 보통 많이 다니잖아. 그 운동을 하려면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요새는 뭐 피트니스를 많이 가시고 하는데, PT를 받는 것도 그렇고 고민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나는 보디빌더가 될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살을 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디빌딩식의 운동을 배울 거냐, 아니면 피트니스, 정말로 내 몸을 막 이그저스티드 될 때까지 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 몸이 최대한 덜 지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악물고 막 으악 이런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내 몸에 관절에 근육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주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이거는 유튜브에 워낙에 많으니까요. 좋은 선생님들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전히 솔로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셔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제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얼마 전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지금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 스스로가 더 이상은 절대 뚱뚱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몸도 가볍고, 일단 몸이 가벼워지니까 피곤함도 확실히 줄어들고, 어떤 자신감, 자존감, 모든 게 동시에 높아지더라고요. 한 번 사는 삶 아니에요. 굳이 힘들게 내 몸을 혹사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뚱뚱하게 내버려 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도 90 몇 킬로까지 제 몸을 가도록 냅뒀었던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나한테 못할 짓이었고, 지금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도 꼭 그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는 영감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꼭 성공을 하시고,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저도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합니다. 결국 다이어트라는 건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몸을 이해하고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 이건 단순하게 내 몸의 몸무게를 뺀다는 것보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방식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정말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꼰대 아저씨들, 곧 옆에서 누구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